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64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 한현성이 진나영이 가진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의심하고 숨막꼭질 PD에 의해서 진수지 동영상의 진위가 밝혀지자 한현성과의 결혼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서서 다른 방법으로 한현성을 잡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한진태와 김마리 앞에서 한현성과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뱃속의 아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쳐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생긴 복통 때문에 진나영은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였고 한진태는 해들 병원으로는 절대 데리고 가선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수지를 나락으로 내몬 동영상의 주인공이 진나영이란 것을 안 다음부터 한진태는 진나영의 모든 행동과 말을 더욱 믿지 못하게 되었고 복통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연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로는 한현성과 헤어지겠다고 하지만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까도 끝없이 나오는 썩은 양파 같은 진나영을 도저히 며느리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인데요. 한현성은 해들 병원 내에 산모를 동반하고 응급실에 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있었고 아직 확실히 진나영에 대해 의심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진태 요청대로 다른 병원으로 진나영을 옮겼습니다. 진나영은 유산의 위기를 모면했고 한현성과 김마리는 태아의 모습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진나영이 가진 아이에 대해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자신을 의심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의심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더 이상 내 아이 아빠 될 자격이 없으니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였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아이에 대해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이 아이를 잘 지켜내야 이 아이가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한현성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한현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크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에 한현성은 자신이 진나영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는데 진나영은 한현성에게서 마음을 접고 오피스텔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나영의 오피스텔에는 장윤자와 최선영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장윤자는 진나영이 유산할 뻔했다는 진장수의 전화를 받고 놀라서 최선영에게 진나영이 쓰러진 이유가 최선영과 진수지가 착당하여 동영상을 폭로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진나영이 가진 아이가 잘못됐으면 두 사람은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말을 내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진나영은 최선영을 보고 자신이 리포터 시절 그렇게도 섭외하고 싶어서 안달냈던 마당집 사장이라는 것에 놀랐고 최선영도 진수지가 끝까지 진나영을 보호하기 위해 진나영의 음성 파일 공개를 막은 이유가 진나영의 임신 사실 때문이란 것을 알았기에 진나영에게 진수지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 것과 자신의 죄를 스스로 세상에 고백할 것을 요구하였고 앞으로 진수지를 또 한 번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진나영은 짐을 싸서 진장수의 집으로 들어갔고 장윤자는 진나영이 한현성과 헤어진 이유를 듣고는 기가 막히는데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윤자는 진나영이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진나영만은 자신과 똑같은 팔자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나영이 가진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온 김마리 역시 진나영의 모든 계획적인 행동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핏줄이 땡기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진태는 한현성과 마찬가지로 진나영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스럽기만 하였습니다. 한편 진수지는 최선영이 애써준 덕분에 동영상의 진실이 밝혀져 마당 지편의 숨막꼭질 방송은 드디어 전파를 타게 되었고 진수지도 식당 보조를 그만두고 해들 병원으로 정식 출근하게 되었는데 한진태는 제자리를 찾은 진수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하였지만 앞으로 병원에서 한현성과 진수지가 마주치게 되는 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진수지였지만 그때는 진수지의 진실을 몰랐기 때문이고 지금은 거머리 같은 진나영보다는 진수지가 차라리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인데요. 진나영이 가진 아이가 한현성의 아기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수지와 한현성이 잘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든 한현성과 진나영의 결혼을 막고 싶은데 현실은 한진태의 바램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전해준 태블릿을 보니 이미 인터넷에는 한현성 스캔들로 떠들썩하였는데요.
해들재단 2세의 혼전 임신에 관한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한진태는 갈수록 태산이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이 한현성의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당사자인 진나영은 한현성과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으니 한진태는 진나영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보이는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의심을 하는데 느닷없이 장윤자가 찾아와 한현성의 멱살을 잡으며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65화에서 장윤자는 임신한 진나영을 의심한 한현성이 괘씸하여 멱살부터 잡는데요. 어머니? 자네가 언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 내 딸 인생 망친 쓰레기 주제에 터진 입이라고 아주 쉽게 어머니? 자네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임신한 나영이를 그딴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 한현성의 멱살을 잡고 안놔주자 한진태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앉아서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나영씨 어머니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장윤자는 흥분이라고 했어요. 아, 고귀하고 학식 높은 의사 집안 사람들은 자식이 다 죽게 생겼어도 품위를 유지하는 게 더 급한 모양인가 보네요. 나는 그딴 거 몰라. 한서방 너 어쩔 거야? 우리 나영이를 임신시켰으면 남자가 되어가지고 책임을 져야지 발뺌할 생각이야?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장윤자의 말에 한현성은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나영씨랑 연락이 전혀 안 돼서 저도 걱정이에요. 장윤자는 나영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몰라. 한서방이 나영이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의심하는 바람에 우리 나영이 사라졌다고. 우리 나영이 어디 가서 혀 깨물고 죽으면 한서방 살인자 되는 거야 알아? 장윤자의 폭주에 놀란 김마리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살인자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지 않아요? 진나영 씨가 혼자 아이 키우겠다는 거 우린 반대였어요.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잠적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장윤자는 우리 나영이 잘못되면 당신들 내가 고소할 거야. 해들 병원 문 닫게 내가 만들 거라고. 한현성 너 우리 나영이랑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애 만든 거 전 국민이 다 알게 폭로하고 어떤 여자와도 결혼할 수 없게 내가 결혼식 깽판 칠 거야. 우리 나영이 책임지라고. 한현성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화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한현성이 장윤자의 앞에 무릎을 꿇며 애원하자 한진태는 한현성에게 어서 일어나지 못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현성이에게 접근해서 애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떼 쓰는 꼴이라니. 이봐요 진나영 어머니. 당신은 당신 딸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장윤자는 한진태에게 그래서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으세요? 누구 마음대로? 왜? 진수지가 해들병원으로 복직했다고 하니 진수지가 다시 탐이 나시나요? 두 자매를 가지고 논 한서방의 추잡한 짓거리를 세상이 다 알게 되면 당신들은 끝이야 알아? 하며 소리를 친 후 나가버렸고 한현성도 따라 나갑니다. 한진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천박할 수가 있는지. 저 엄마를 닮아 진나영 씨가 사람을 속이고도 그렇게 뻔뻔한 모양이었군요. 그러자 김마리는 자기 자식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엄마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현성이가 아이 아빠를 의심하다니. 그건 임신한 여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이번 일은 현성이 잘못이 커요. 자신을 믿지 않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난 나영씨가 나쁜 맘 먹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두 사람 결혼을 시키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하고 말했고 한진태는 정말 살다 별 꼴을 다 보는군요. 이런 꼴을 당하려고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다니. 한진태는 한숨을 쉽니다. 한현성은 장윤자를 붙들고 진정을 시키는데요. 장윤자는 이거나 나는 더 이상 한서방 믿을 수가 없어.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나영이 아이를 의심해? 자네가 나영이에게 상처 준 거 내가 10배로 갚아줄 거야. 한현성은 장윤자에게 어머니 절대 나영씨 버리지 않아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나영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영씨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해요. 장윤자는 한현성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고 한현성은 괴로워합니다. 장윤자는 집으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진나영을 바라보며
나영아, 너 이대로 한서방이랑 끝내는 거 엄마는 못 봐준다. 너는 지금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애들 병원 며느리 꼭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캐차방 같은 이 아빠랑 헤어지고 식당 떠돌며 곰팡이 핀 밥까지 먹이며 키운 너야. 네가 아무리 승질이 고약해도 너는 내 딸이고, 네가 이렇게 된 게 내가 널 좋은 거 못 먹이고 좋은 집에 못 살게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아서 엄마는 속이 상한다. 내가 너 제대로 못 키운 거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결혼 성사시켜줄게. 진나영에게 속말을 하고 장윤자는 열심히 인터넷에 한현성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현성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고, 아들 하나 교육 잘 못 시킨 부모 탓을 하는 글도 늘어납니다. 해들 집안이 진나영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여 결혼을 거부하는 것 같다면서 병원장 부부가 알고 보니 속물이었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해들 병원은 순식간에 이미지가 추락하고 맙니다. 진나영은 인터넷에 자신의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장윤자가 벌인 짓임을 눈치채고 화를 내는데, 이거 엄마가 한 짓 맞지? 장윤자는 뭘 내가 그랬다고 이하다냐? 하며 모른 척합니다. 이거 엄마 아이디잖아. 엄마가 게시판마다 글 쓰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이런 짓을 해? 나 혼자 아이나 키우겠다는데 일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대체 왜 그랬어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러자 장윤자는 네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방구석에 누워서 질질 짜기만 할 줄 알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야. 대책을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배가 남산이 될 때까지 있을 거야? 진나영은 엄마가 쓴 거 빨리 다 삭제해. 안 그럼 나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하며 울부짖습니다. 진장수는 장윤자를 노려보며 도대체 당신 또 무슨 일을 벌였길래 나영이가 저래? 나영이 너 현성군이랑 헤어진 거야? 그래서 짐 싸들고 들어온 거야? 진장수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데 팍복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애미야, 너는 까라는 마늘은 안 까고 그 주둥이를 까고 다닌 게야? 너는 네가 나서면 자식들 앞길 방해만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정말 내가 어서 죽어버려야 이 험한 꼴을 그만 보지. 지겹다 지겨워하며 속상해합니다. 진장수는 진나영과 한현성이 헤어졌다는 말에 한현성을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자네 정말 우리 나영이랑 헤어진 거야? 두 사람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우리 나영이가 자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거라는 거 짐작했어. 수지가 약혼 파투나자마자 나영이가 집을 나갔으니까 그때쯤 일이 시작되었겠지. 우리 나영이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수지랑 똑같이 애지중지 키웠어. 나영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책임도 크지. 그렇지만 지금 나영이는 자네 아이를 가졌어. 나영이를 저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 자네 용서 못해. 진장수의 말에 한현성은 지금 나영씨 집에 있는 것 맞죠? 어머님은 나영씨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진장수는 나영이 우리 집에 와있네. 집단에도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잘 먹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저러다 잘못될까봐 걱정이네. 나 역시 자네한테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영이랑 끝내는 건 아니라고 봐. 자네가 나영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네. 진장수는 한현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장윤자는 진나영이 시킨 대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하나하나 지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들어온 한현성에게 놀라서 한서방이 여긴 어쩐 일이야? 한현성은 어머니 나영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나영씨 제가 책임질게요. 한현성은 곧장 진나영의 방으로 들어가 나영씨 나랑 같이 가요. 이젠 누가 뭐래도 당신 손 놓지 않을게요. 진나영은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아이에게 세상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아빠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한현성은 진나영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믿어줄 수 있겠어요? 각서라도 쓸까요? 진나영은 각서라는 말에 각서 말고 우리 계약서를 쓰기로 하죠. 나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현성씨가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한현성은 진나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각서를 씁니다. 나 한현성은 진나영과 보름 후 결혼을 하며 진나영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 예물로는 진나영의 아이에게 해들 재단의 지분 5%를 증여합니다. 진나영은 한현성과 결혼 계약을 마치고
한현성의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가게 되고 장윤자는 이게 웬 떡이야. 거봐 엄마가 손을 그만큼 썼으니 일이 잘 된 거라며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편 진수지는 해들병원에 복직하여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채우리는 역시 진수지 선생이 해들병원의 마스코트이자 꽃이라면서 그동안 우중충했던 병원이 이제야 화사해졌다고 좋아하고 윤가림은 그럼 천사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기념으로 마당집에 가서 축하 파티를 하자고 모영수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영수는 당근 진수지 선생 복귀에 마당집 사장님의 공로가 크셨는데 우리가 가서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면서 오늘 가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는 싹 다 먹어드리자고 말합니다. 병원 동료들은 마당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하였고 최선영은 진수지가 제자리를 찾고 활기 있는 모습에 행복하여 이제는 자신이 엄마라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삼촌 나 수지한테 이제 밝힐까봐. 그러자 강우창은 생각 잘하셨어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아마 진수지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삼촌, 나 수지를 네오적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겠지? 아무래도 우리가 있는데 그게 맘에 걸려. 강우창은 우리랑 진 선생님만 생각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요? 두 사람 좋아하는 맘 떼어놓을 순 없잖아요. 최선영은 진수지를 진장수의 호적에 그대로 두기로 하고 진수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요. 진수지가 전에 버린 노란 망토와 산이질 다시 꺼내보며 수경아, 이제 너를 수경이라고 부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고 곁에 두면서도 너무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야.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밤은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나는 네가 옛날처럼 엄마 하고 나를 안아줬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하며 최선영은 눈물을 짓고 다음날을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식구들이 모두 모인 식탁 앞에서 진수지는 또 입맛이 없다면서 힘들어하는데요. 채우리는 수수경단도 미역국도 없는데 진수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었고 채두리는 진수지가 그동안 복직을 위해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위장염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출근한 진수지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배가 고파서 진료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채우리는 선식을 가져다 주며 이거라도 마시고 기운 내라고 다독여 주었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이 무도사가 다 구해올 것이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진수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면서 수수경단 하나만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싫어하는 수수경단을 진수지가 먹고 싶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한 채우리는 지금 수수경단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진 선생님이 극혐, 아니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자 진수지는 제가 그랬나요? 근데 지금은 그것밖에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채우리는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하며 떡집을 찾아가 수수경단을 사왔지만 진수지는 이 맛이 아니라면서 못 먹겠다고 밀어냅니다. 채우리는 진수지답지 않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일단 최선영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대로 수수경단을 2개만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최선영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수수경단을 딱 2개만 만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채우리는 진수지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최선영은 진수지가 지금 먹고 싶고 먹을 수 있는 게 수수경단밖에는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진수지를 임신하였을 때와 같은 증상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65화에서 장윤자는 해들병원을 찾아와 한현성의 멱살을 잡고 진나영을 책임지라며 소란을 피우고 한진태는 장윤자의 행동이 너무 꼴불견이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한현성의 인터넷 루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나영을 받아들이기로 김마리와 결론을 내립니다. 한현성은 잠적한 줄 알았던 진나영을 진장수의 집에서 찾아 오피스텔로 데리고 왔고 진나영은 한현성과 정식으로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아이를 앞세워 해들재단의 경영권에 간섭할 자격을 얻게 되면 진나영은 자신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한진태를 병원에서 몰아내려고 계획을 짜는데 진나영은 이번엔 정말로 유산을 하게 되고 한현성과의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진수지는 성공적으로 병원에 복직을 하게 되었고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진수지를 진장수의 호적에서 빼내올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하던 차에 진수지가 임신을 하여 진수지와 채우리의 결혼을 위해 진수지를 진장수의 딸로 살게 그대로 둡니다.
유산을 해버린 진나영은 점점 더 성격이 포악해지고 이를 못 견딘 한현성은 진나영과 헤어지기로 결심하는데 진나영은 진수지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에 똑같이 당해보라며 진수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달려가고 최선영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